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 요구서가 국회로 넘어오면서 이르면 오는 21일, 그러니까 모레 표결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다수당인 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여야는 오늘도 충돌하고 있습니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경찰이 MG 조폭이 포함된 전국 21개 폭력 조직 조폭 60여 명을 검거했습니다. 전국구 조폭이 되겠다는 2002년생 조직원들도 있었는데요. 어떤 불법 행위를 했고 또 어떻게 검거했는지 사건을 수사한 수사대장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 요구서를 제거함에 따라 법무부가 국회에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르면 내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모레 표결에 붙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단식 20일째인 이재명 대표는 어제 병원에 입원한 뒤에도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퇴임 뒤 오늘 처음 서울을 방문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대표를 병문안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내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이 후보자의 가족 재산 신고 누락과 부동산 관련 의혹, 성폭력 감형 판결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 세계박람회 지지를 호소하며 릴레이 양자회담에 나섰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방문을 마치고 어제 귀국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전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북러 관계 발전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자평했습니다. 한 차례 도주한 뒤 붙잡히고 탈옥을 계획한 라임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가 1,300억 원에 육박하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뉴욕을 순방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를 제거했습니다. 바로 국회로 제출이 됐고 이르면 모레 본회의 표결에 붙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소정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윤 대통령 지금 뉴욕을 방문하고 있는데요. 현지에서 제거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쯤 뉴욕 현지에서 전자결제로 제거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에 대한 임명안과 박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도 함께 윤 대통령이 제거했습니다. 앞서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검찰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를 보냈는데요. 법무부가 이를 검찰에서 넘겨받은 뒤 대통령 재가를 받는 절차를 밟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국회에 오늘 제출을 했습니다. 사실상 국회 체포 동의 절차가 시작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붙여져야 하는데요. 내일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모레, 그러니까 21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표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안을 제출했는데요. 이 해임안 역시 모레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회 본회의에서 제1야당 대표에 대한 두 번째 체포동의안과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두고 표결이 이루어지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병원에 입원 중인 이재명 대표는 병상에서도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체포 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고심이 깊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찬성과 반대를 놓고서 개파 간 갈등이 재점화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체포 동의안 가결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네, 국회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병원으로 이송된 뒤에도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 같던데요.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제 병원에 입원한 뒤에도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수액 치료만 받고 음식은 전혀 먹지 않겠다는 뜻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퇴임 이후 처음으로 서울에 올라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대표를 병문안할지를 두고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문 전 대통령은 오늘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리는 9.19 평양 공동선언 5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하는데 행사 전후로 이 대표를 만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 내부에선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 단식이 길어지면서 당내에선 동정론이 확산하고 있는데 특히 강성 지지자들과 친명계를 중심으로 체포동의안을 부결해야 한다는 기류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반면 비명계는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한 이 대표가 가결을 호소해야 한다며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에 따라 표결 전 당내 선수별, 모임별로 의견을 폭넓게 듣고 여론을 수렴할 방침인데 현 상황과 관련해 윤석열 정권을 강하게 비판하며 다시 한번 국정쇄신을 촉구했습니다. 정치를 수사하듯이 수사를 정치하듯이 합니다. 정권은 법치를 말하지만 국민의 눈에는 검치입니다. 국민의 요구는 간명합니다. 대한민국의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가장 시급한 국정과제는 국정쇄신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단식으로 방탄이라는 목적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하며 체포동의안 가결을 압박했습니다. 민생을 챙겨야 할 정기국회의 시간에 민주당의 방탄이라는 뻔한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정쟁의 시간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에 대해 분명한 유감을 표합니다. 방탄은 어떤 이름을 붙여도 방탄일 뿐입니다. 민주당이 아무리 거창한 명분을 만든다 하더라도 또 민주당이 당대표 개인의 비리에 대한 수사를 민주당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건 전형적인 집단 사고의 오류라며 감정을 배제한 법리에 의한 수사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균영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열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땠습니까? 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이균용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정회됐다가 잠시 뒤 다시 시작될 예정인데요. 이 후보자는 청문회장에 나와 낮은 자세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수호하고 법의 지배에 입각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하는 법원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년간 가족 명의의 비상장 주식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사과했습니다. 본격적인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 자료 제출을 두고 이것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야당과 과도한 요구라는 여당이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는 야당은 이 후보자의 재산 신고 누락 의혹, 부동산 증여 관련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묻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상적으로 보이느냐는 야당의 지적에 이 후보자는 검찰의 수사권에 대해 상당한 통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사법부를 정상화할 적임자라며 이 후보자를 두둔하는 입장입니다. 대법원장 후보자는 장관과 달리 국회가 동의해야 임명될 수 있습니다. 여야 대치가 극도로 격화된 상황에서 이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신병 확보에 나선 검찰이 백현동 사업 과정에서 이 대표가 직접 특혜 제공을 지시했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5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로비스트 김인섭 씨가 백현동 사업에 끼어 있으니 신경 좀 써주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적었습니다. 이 대표가 성남시에 손해를 끼치고 민간 사업자 측에 특혜를 제공한 배임 동기로는 로비스트였던 김 씨와의 친분과 더불어 200억 원 가운데 절반을 이 대표가 약속받았다는 민간업자 진술을 함께 담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혐의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선 2018년 9월 남북 정상회담 특별수행단에서 제외된 이 대표가 차기 대선 주자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 직접 여러 차례에 걸쳐 방북을 추진했다고 범죄 배경 사실을 적시했습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13년 청와대 대변인 시절 자신이 창업한 온라인 뉴스 서비스 업체 운영사에 배우자 소유 주식을 신우이에 팔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김 후보자가 공동 창업한 위키트리 운영사인 소셜뉴스의 소액 공모공시 서류를 확인한 결과 김 후보자의 신우이인 김모 씨는 2014년 소셜뉴스 주식의 12.82%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 자신의 SNS에 김 후보자가 대변인을 마친 뒤에 그 회사를 다시 인수했다면 이건 99.9% 회사 주식을 파킹, 즉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놓은 것이란 취지의 주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한 통정매매이자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며 해명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행 후보자는 위법한 대응이 아니라고 거듭 해명했습니다. 가짜뉴스와 맞서겠다며 출근길 질의응답을 중단하겠다고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회사 경영에 개입할 수 있는 주식의 수도 아니었었고요. 제가 오늘 당시의 회사 실적을 전부 다 공개하겠습니다. 정말 아무도 살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누이가 얘기했습니다. 30년 이상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 게 너무 고마워서 내가 떡 하나 주겠다. 배우자는 소셜 유세 창업 과정을 잘 아는 입장에서 회사의 요청으로 자산 운용 업무를 수탁받은 후에 그 성과에 대한 보수를 수령받았습니다. 남편의 자산 운용은 상당히 성공했습니다. 그 내용은 모두 청문회 때 소상히 밝히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가 열리는 미국 뉴욕에서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도착 첫날에만 양자회담 9개를 진행했습니다. 뉴욕에서 조은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가 열리는 미국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지난달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꼭 한 달 만에 미국 방문이자 아세안과 G20 순방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만에 해외 출장입니다. 김건희 여사 가방엔 여느 때처럼 부산 이즈 레디 열쇠고리가 보였습니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외교 총력전이라는 설명대로 윤 대통령은 도착 첫날에만 9개 나라 정상과 마주 앉았습니다. 스리랑카를 시작으로 산마리노와 부룬디, 세인트루시아 등 생소한 나라 정상들과 잇따라 양자회담을 진행했습니다. Mr. President, pleased to meet you. Mr. President, it's a nice to see you again. 회담장에는 어김없이 부산 홍보책자가 배치됐고 엑스포 유치전을 총괄하는 장성민 미래전략기획관이 배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93개 나라 정상이 모이는 유엔 총회, 특히 2달 뒤 엑스포 최종 투표까지 가장 큰 다자외교 무대에서 최대한 많은 정상과 접촉해 부산 지지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가장 앞서 있다는 사우디 리야드를 넘어 반전 드라마를 쓰기 위해 30개 이상 최대 45개 나라와 만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뉴욕 이틀째에도 콜롬비아와 가나, 모나코 등 여러 정상과 만나 부산 홍보 총력전에 나섭니다. 대통령실은 엑스포 유치도 다양한 양자회담도 결국은 국민 먹고 사는 문제, 즉 경제와 맥이 닿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독일 외무장관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독재자로 불러 중국이 공개적 도발이라고 강력 반발하면서 독일 대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독일은 유엔 안보리 확대 추진으로 상임이사국 후보로 거명되고 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중국에 대해 강경 입장을 보여온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독재자로 지칭해 중국과 외교적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베어보크 장관은 최근 미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 언급하던 중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 전쟁에서 이길 경우 시진핑 주석과 같은 전 세계 독재자들에게 어떤 신호가 되겠냐면서 우크라이나가 이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이를 공개적 도발로 여기면서 중국주의 독일 대사를 초치해 강력 항의했습니다. 中方对德方的有关言论强烈不满，坚决反对。德方言论极其荒谬，严重侵犯中方政治尊严。 독일은 지난 7월 중국을 체제 라이벌로 간주하고 교역도 줄이는 대중 전략을 마련한 이후 강경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China has changed, and that's why our policy towards China also needs to change. To us, China is not only a partner, but also more and more competitor and a systemic rival. 독일은 중러 거부권 남용으로 유명무실화된 안보리의 확대 개편에서 상임이사국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이번 유엔 총회에서 제기할 안보리 상임이사국 추가 국가로
독일이 인도, 브라질, 일본과 함께 거명된다고 외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거부권 남용에 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혁 방안을 제기할 걸로 보입니다. 존 커비 미 백악관 전략소통조정관은 영국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유엔 회원국들에게 안보리 구조를 들여다볼 것을 요청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텔레그래프는 미국이 총 5개국인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인도와 브라질, 독일과 일본 등을 포함한 5, 6개국을 새롭게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북한이 5년 연속 유엔 총회 일반 토의에 정부 인사를 파견하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유엔 관계자에 따르면 유엔 총회 일반 토의에서 북한의 연설 일정은 마지막 날인 현지 시각 26일 오전으로 잡혔습니다. 북한 기조연설이 마지막 날로 잡혔다는 건 연설자가 대사급 이하라는 걸 의미하는 만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대사가 연설에 나설 거란 관측입니다. 북한이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 대표단을 파견한 것은 지난 2018년 제73차 유엔 총회가 마지막입니다. 5박 6일의 러시아 방문 일정을 마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로부터 공격형 무인기 등을 선물받고 귀국했습니다. 미국은 북러 간 모든 무기 이전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거듭 지적하고 유엔에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조수현 기자. 네, 통일외교안보부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으로 돌아왔다고 북한 매체들이 보도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에 대한 공식 친선 방문을 마치고 어제 새벽 국경역인 두만강역을 통과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번 방문을 통해 푸틴 대통령과 우위와 친선을 다지고 북러 관계 발전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자평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이 북러 접경 하산역을 통과해 두만강을 건너면서 귀국 인사를 보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사회의 경고와 우려에도 북한과 러시아는 김정은의 방러 기간 군사적 밀착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러시아 측은 김 위원장에게 실전에 투입 가능한 공격형 드론 5대와 정찰 드론 1대, 또 방탄조끼를 선물했는데요.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북러 간 어떤 무기 이전도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면서 러시아도 직접 찬성했던 결의안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이런 우려에 대해 유엔 안보리를 포함해 여러 유엔 회의장에서 문제를 제기한다는 방침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러 간 무기 협상에 대응해 전 세계 동맹, 파트너들과 함께 다양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러 무기 거래를 지원하려는 개인과 단체에 대해 제재를 부과한 데 이어 필요하면 새로운 제재도 망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우리 외교부도 러시아의 드론 선물은 북한과의 모든 무기 거래, 북한에 대한 모든 산업용 기계류와 운송수단 등 금수품의 직간접 제공을 금지하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며 우리의 안보를 중대하게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미국을 포함한 우방국들과 공조를 강화하며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아이씨! 게스트 한번 밟아? 왜 보여준대? 잡고 싶지 않니? 잡고 싶어요. 무슨 말씀이지? 우리는 순환기관 같은 방송의 형태들이고 네, 경찰이 MG 조폭이 포함된 전국 21개 폭력 조직 조폭 60여 명을 검거했는데요. 전국구 조폭이 되겠다는 2002년생, 그러니까 21살 조직원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어떤 불법 행위를 했고 또 어떻게 검거했는지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한 충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의 김경환 수사대장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충남청 강력범죄수사대장 김경환 경정입니다. 네, 김경환 경장님. MZ세대 조폭 조직의 조직원들 많이 잡혔더라고요. 네. 먼저 MZ 조폭이라면 나이가 몇 살 정도 되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이 81년생에서부터 네. 96년생 밀레니엄 세대와 97년에서 2004년생인 Z세대를 묶어서 요즘 뭐 MZ세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한 60여 명을 검거했는데 이 가운데 MZ 조폭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검거한 인원이 66명인데요. 전부 다 MZ세대입니다. 아, 거의 다. 이번에 MZ 조폭 조직원을 무더기로 검거하신 거잖아요. 66명이면. 어떤 경위로 검거를 하게 되신 겁니까? 수사에 착수하게 경위는요. A파가 1988년도 충남 논산 지역에 모 룸사롱을 운영하면서 결성된 관리대상 조직폭력단체인데요. A파 MZ 폭력 조직원 10명이 대포 통장 유통 문제로 전북 익산 지역의 B파 폭력 조직원을 폭행하고 모텔에 감금했다는 촉부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고요. 수사 과정에서 A파 조직원들이 대전 지역에서 불법 사이버 도박장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확보하고 마블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콜센터를 단속하여 6명을 검거하고 3명을 구속하였는데요. 검거된 A파 조직원 휴대전화 분석 과정에서 전국의 2002년생 조직폭력배들이 SNS를 통해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연대하고 있다는 내용을 확보했고요. 휴대폰에서 2022년 12월 30일 경기도 안양시 소재 식당에서 처음 또래 모임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조직원들이 전국구 깡패가 되기 위하여 전국회라는 폭력 조직을 결성한 동영상과 충청권 조폭과 경기청 조폭들이 패싸움하는 동영상도 확보하여 02년생 MZ 조폭에 대한 수사 착수하여 검거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저 화면이 좀 나오는데요. 충남 경찰청에서 공개한 화면입니다. 저 화면은 저 MZ 조폭들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싸우고 있는 화면도 나오고 있고요. 네, 전에 나온 것은요. MZ 조폭들이 전국 파이팅하면서 소리 지르는 그런 내용이고요. 지금 밑에 거는 결성한 후에 충청 조폭하고 경기 조폭하고 이렇게 패싸움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면 상의를 벗고 있고요. 문신을 한 모습들이 조금씩 보이거든요. 몸 전체에 문신을 하고 있는데 문신에 뭐 특별하게 들어간 의미들이 있습니까? 지금 조직폭력배들이 그 문신하는 걸 보면은요. 뭐 옛날 그 뭐 일본 시대 때 그 장수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아니면은 뭐 이런 무슨 꽃, 뭐 호랑이, 뱀 뭐 이런 문신을 많이 했는데요. 이 문신 자체가 이제 다른 사람들 일반인들한테는 위압감을 좀 주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 문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폭력 조직 이름을 또 문신으로 새기기도 했다면서요. 지금 검거된 폭력배들 중에 여러 명이 그 자기가 기히 조직단에 들어가 있는 그 조직에 이름을 몸에 이렇게 새긴 문신한 그런 조폭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수사 내용 가운데 조직원들의 카톡 내용을 확보하셨더라고요. 조직원들이 카톡에서 어떤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까? 전국회 결성한 이후에요. 매달 모임 일정 공지라든가 조직원 뭐 결혼 등 행사 관련 사항 공유하고 특히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과 대포 통장 유통 이런 범죄 정보 공유를 하고 우리 수사기관의 조폭 관련 수사 사항을 공유하는 그런 대화가 다수였습니다. 잠시만요. 그런데 조폭 관련 수사 내용을 어떻게 입수를 했을까요? 보니까 뭐 부장 검사가 화가 났다, 뭐 이렇게 나오고 이 타이밍에 모임을 하면 우리는 다 큰일 난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그게 우리 그 압수한 휴대폰에서 나온 그 대화 내용입니다. 그 대화 내용을 보면 어딘가로부터 정보를 받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내용은 그 전에 순호아파 관련해 가지고 검찰에서 그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내용을
여기 단체방에서 자기들끼리 주고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거였군요. 예. 지금 이번에 검거한 조직을 MG 조폭이로 규정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MG 조폭이 기존 조폭이랑 좀 다른 점이 있습니까? 기존 조직폭력배는 대부분 이제 지역에 기반을 두고 고문, 두목, 부두목, 행동대장, 행동대원 이렇게 수직적 체계 갖추고 내부적으로 상명, 하부, 명령 체계 유지하고 또 조직들 간의 행동 강령을 만들어서 조직을 보호하고 유흥업소나 성매매업소 이런 것을 운영해가지고 조직 자금을 모아서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MG 폭력배는 기존 조직폭력단체에 가입한 그 막내급 조직원들이 지역이 아닌 전국적인 규모의 활동을 모색하면서 여러 폭력단체의 조직원들이 연대를 추구하기 위해서 온 오프라인을 통해서 회합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요. 이들 MG 폭력배들 중 일부는 기존 소속된 조직폭력단체 이름 몸에 문신 새기는 그런 경우가 조직폭력단체에 대한 정체성을 이렇게 드러내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과거 조폭들은 보통 이제 불법 술집이라든지 불법 도박장을 운영해서 자금을 확보했었잖아요. 그럼 MG 조폭들은 어떻게 이런 자금들을 모아서 활동을 하는 겁니까? 지금 MG 조폭들은 본인들 이제 나이 또래가 같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두목이나 부두목 이런 체계 없이 의사결정권자를 두목이 아닌 회장이라고 이렇게 명칭하고요. 얘들은 주로 이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이나 대포 통장 유통 또 이런 거를 통해서 자금을 이렇게 마련하고 그러는 것이 기존 폭력 조직원들과는 좀 차별된 모습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와 대포 통장 같은 걸 통해서 자금을 마련한다라고 해주셨고 지금 충남에서 검거한 조직들을 타고 가면 이게 전국적인 단위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 있는 MG 조폭들도 좀 찾아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수사하는 과정에서요. 지금 보면은 21개 전국 조직폭력배에 가입된 조직원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경찰청 차원에서 각 청별로 관리 대상 조폭 부분은 별도로 이렇게 공조해서 수사를 할 예정입니다. 자, 공조 수사를 하게 되면 MG 조폭들이 전국에 있는 MG 조폭들이 더 많다는 것이고 또 지금도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겠네요. 네, 지금도 저희 계속 수사 중에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수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이가 점점 젊어지고 있다 이렇게 발표가 있던데요. 조폭의 나이가 지금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많이 젊어지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사건 하면서 이 조직폭력배들이 한 20, 30대가 가장 많고요. 이런 현상은 아마 나이가 어릴수록 SNS를 쉽게 다룰 수 있고 요즘은 유튜브 등을 통해서 조직폭력배들이 자신들의 일상을 소개하면서 스스로 조직폭력배임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잖아요. 또 그러한 가운데 이제 돈도 벌고 하니까 젊은 친구들 입장에서는 그 조폭이라는 데가 멋있어 보이고 문신을 남들에게 보여주는 이 과시욕 또 영웅 심리가 많이 작용하니까 젊은 나이에 조직폭력배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대장님 지금 이 MG 조폭의 상황을 좀 심각하게 보고 미리 차단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어린 조직원들이 나중에 큰 조직으로 발전한 경우들이 있었습니까? 기존 조직폭력배들도요 보면은 대부분 20대 초반이나 아니면은 이제 학교 다닐 때 일진애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이제 나이 먹어가면서 기존 조직폭력에 이렇게 이제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요. 지금 저희가 검거한 2002년생들 이 조직폭력배들이 계속 전국을 연대해가지고 세력을 확장한다면 기존 조폭보다는 더 큰 조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래서 저희는 MZ세대 조폭들에 대해서 무슨 조폭으로 저희가 이렇게 키우는 것보다는 단속을 해서 와해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최근에 우리나라의 마약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잖아요. 이 MZ 조폭들이 혹시 마약에도 손을 대고 있는 상황
혹시 포착하신 게 있습니까? 저희가 단속한 지금 구속한 애들 중에요. 예. 대마를 흡연한 경우는 있었고요. 예. 현재 그 다른 그 마약 부분은 아직 확인된 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이 애쓰셨고요. 지금까지 전국구 깡패가 되자 하는 모임부터 시작해서 MG 조폭을 포함해서 60여 명을 검거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김경환 강력범죄수사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찰이 기존 내근 부서를 통폐합하고 범죄 예방 전담 부서를 신설해 일선 치안 순찰 인력을 9,000명 넘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조직을 단순화할 뿐 실효성이 떨어지고 경찰 수사력이 오히려 약해질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내부에서 나옵니다. 권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치안 강화를 위해 제일 중점을 둔 것은 범죄 예방을 전담하는 범죄 예방 대응과를 신설한 겁니다. 그동안 112 신고를 받는 부서와 각 지역에서 순찰을 나가 범죄에 대응하는 부서가 달랐는데 이를 통합해 발빠르게 범죄에 대처하겠다는 뜻입니다. 지휘 체계 절차가 단순해질수록 효율적인 경찰력 활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내부 행정관리 인력을 감축하여 현장에 재배치함으로써 일선 현장의 치안 역량을 극대화하는 데 현장에 나가는 인력을 더 확보하기 위해 본청과 지방청의 여러 조직도 통합해 중간 관리자부터 줄이기로 했습니다. 지금 내건 인력이 약 30-40%는 될 텐데 내건 인력이 많은 이유는 고기 많은 과가 많고 과가 많은 개가 많고 팀이 많아서 그만큼 지휘 인력이 너무 많은 거죠. 특히 사이버 수사국과 과학관리관이 각각 수사국과 형사국 아래로 들어가 합쳐지는 등 조직을 단순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내부에선 전문 수사 부서를 축소하는 건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 순찰만 강화한다고 발빠른 수사가 진행되는 건 아니라는 볼멘 소리도 나옵니다. 국가수사본부를 비롯한 수사 인력이 줄어들면서 검찰에 비해 전문성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확보된 현장 인원은 우선 2,900여 명으로 일선의 형사기동대와 기동순찰대를 새롭게 만들어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강력팀 형사들까지 순찰 업무를 맡도록 해 실질적으로 9,000명의 순찰 인력을 확보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하지만 다중 밀집 지역이나 공원 둘레길 등에 탄력적으로 배치한다는 방침만 있을 뿐 아직 구체적인 운영안은 없습니다. 일선에선 불필요한 잡무를 없애는 게 더 시급하다며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아랫돌 빼고 윗돌 갖다 놓는 거랑 똑같아. 각 부서에 쓸모없는 일들을 없애야지. 경찰 소관이 아닌데 한 번은 임시적으로 도와주다 아예 갖고 왔던 그런 것들. 특히 의경 부활 검토 카드가 사실상 무산된 이후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직 개편으로 일선 경찰관 책임만 커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네, 서울시 교육청은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나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 학교마다 변호사를 두고 아동학대 및 교육활동 보호 신속대응팀을 신설키로 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교권 침해 시에 교사 혼자 감당하지 않게 하겠다면서 교육활동 침해 예방부터 대처, 치유까지 포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우선 1학교 1변호사 제도를 도입해서 학교마다 수시로 법률 상담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아동학대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신속대응팀, 이른바 SEM119, SEM119를 설치해 관련 사안 조사부터 법률 대응을 돕고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나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감 대리고발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전에서 숨진 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렸던 것과 관련해 고인의 병가 기간 중에 근무했던 기간제 교사가 학부모 민원으로 예정보다 일찍 그만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전 교사 노조는 지난 2019년 11월 고인이 되신 선생님께서 병가에 들어간 뒤 35년 차 경력의 선생님께서 한 달 반을 계약하고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지만 20여일도 되지 않아 그만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교사는 노조 측에 문제가 있다고 거론된 학생 4명으로 인해 크게 충격을 받았고 이들의 기가 너무 세서 다른 학생들이 주눅이 들어있는 느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제재로 우리나라 은행에 동결됐다가 해제된 이란의 석유 수출 대금 8조 원이 이란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이란 양측 수감자의 맞교환도 이루어졌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에 묶여있던 이란 자금 8조 원이 4년여 만에 재주인을 찾아갔습니다. انسداد شده دارایی‌های مالی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در کره جنوبی هم خوشبختانه آزاد شد. امروز انشاءالله این میزان از دارایی‌های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به طور کامل در اختیار دولت و ملت. AP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동결됐던 자금이 스위스를 거쳐 카타르에 송금됐다는 사실이 미국과 이란에 통보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카타르 당국도 도하의 이란 계좌에 돈이 송금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동결 자금 문제가 풀림에 따라 양측의 수감자 교환도 즉시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인 수감자 5명과 그들의 가족 2명이 이란에서 비행기를 타고 출국하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이란인 수감자 5명도 석방됐는데 2명은 미국에 남기로 했습니다. بر اساس در واقع درخواست و علاقه خودشون وارد ایران خواهند شد، به در واقع وطن خودشون باز خواهند گشت. یک نفر از اونها با توجه به حضور خانواده‌اش در یکی از کشورهای دیگر به خانواده خود در کشور ثالث منتقل خواهد شد. 앞서 미국과 이란은 카타르의 중재하에 지난달 수감자 맞교환 대가로 한국 내 이란 동결 자금을 해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은행과 IBK 기업은행에 있는 이란 중앙은행 명의의 계좌에는 약 60억 달러, 8조 원의 돈이 예치돼 있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018년 이란 핵 합의를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이란 중앙은행을 제재 명단에 올리면서 이 계좌가 2019년 5월 동결됐습니다. 이란은 동결 자금 문제로 그동안 우리 정부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해 왔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우리 정부도 이란 제재로 국내에 동결됐던 자금이 이전 완료됐다고 확인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란 동결 자금이 카타르로 이전된 후에도 한국에서와 유사하게 식량과 의약품 구입 등 인도적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라며 카타르에 우리의 인도적 교육 경험을 공유했다고 했습니다. 리비아에선 대홍수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죠.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안타까운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동서로 갈린 두 행정부의 엇갈린 대응이 피해를 더 키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황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댐이 무너지면서 대홍수가 휩쓸고 간 리비아 북동부 데르나. 형체도 없이 사라진 건물 잔해를 원망하며 한 여성이 하염없이 울부짖습니다. هذا لو نقدر نشيله بيدي لو نقدر نحوله أنا نحوله نطلع حتى جثة بس حتى جثة نضبطها نبحث له. 콘크리트에 깔린 것으로 보이는 남동생 가족들을 애타게 찾고 있는 이 여성. 눈에 선한 5명의 조카와 남동생 부부를 한 명 한 명 애타게 불러봅니다. جيم ويزن ولقمان وسالمة وتماضر حكيم وجوزته يا ربي يا ويلتينا يا ويلتي وينك. 물폭탄이 지나가며 폐허로 변한 상점가에서는 힘겨운 복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والله إن شاء الله خير. بإذن الله كل شيء إن شاء الله حيكون كويس بإذن الله. لكن اللي راح مش عارف. 방치된 시신 등으로 인한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도심 곳곳에서 방역 작업도 실시됐습니다. 유엔은 현지 적신월사 자료를 기반으로 사망자가 10,000명이 넘는다고 발표했다. 하루 만에 세계보건기구 집계를 이용해 3,900여 명으로 정정했습니다. 생존자 수색이 진행 중인 만큼 정확한 희생자 규모 파악은 어렵다고 유엔 측은 설명했습니다.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는 동서로 분열된 리비아 내정 혼란과 두 행정부의 엇갈린 대응으로 더욱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이어진 정치 분열로 댐 유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쉽사리 무너진 데다 댐 붕괴 이후 대피하라, 집에 머물라는 엇갈리는 지시가 함께 내려진 것으로
주민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이번 주 뉴욕 기후주간을 맞아 화석연료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기후주간은 지난 2009년부터 유엔 총회와 함께 뉴욕시에서 매년 개최돼 왔는데요. 먼저 뉴욕에서는 유엔 총회를 앞두고 시위가 진행됐습니다. 세계 지도자들에게 화석연료 사용을 멈추고 기후 비상사태를 선포하라고 촉구했는데요. 뉴욕 미드타운 거리에는 주최 측 추산 7만 5천 명 정도가 모여서 기후 대책을 요구하며 행진해 버렸습니다. Many of them will talk about solutions, but they won't talk about the elephant in the room. And that elephant is fossil fuels. 이번엔 독일입니다. 누군가 브란덴부르크 문 기둥에 빨강, 주황색과 노란색 페인트를 칠하고 있습니다. 기후활동단체 마지막 세대인데 주로 도로 점거나 페인트 칠 테러로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해왔습니다. 기후주간을 맞아 세계 50여 개국에서 시위가 일어난 걸로 전해졌습니다. Die Bundesregierung muss jetzt Maßnahmen ergreifen, bis 2030 klimaneutral zu werden. Es kann nicht angehen, dass unsere Lebensgrundlagen und die in der zukünftigen Generationen zerstört werden. Mutwillig!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문화재를 파손하는 건 옳지 않다는 여론이 높지만 그와는 별개로 현실이 된 기후위기에 대한 대처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최근 리비아 홍수 참사와 티티카카 호수, 그리고 올 봄부터 꺼지지 않는 캐나다 산불까지 모두 기후변화 영향으로 발생한 재앙이지요. 유엔은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제한 계획이 2015년 파리 기후협정의 목표치를 달성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는데요. 국제사회는 파리 협정을 통해 지구 표면의 온도를 산업화 이전보다 최소한 2도 이하로 제한하고 1.5도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지만 요원한 상황. 전문가들은 끊임없이 경고합니다. 1.1도나 올라갔거든요. 0.4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1.5도를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상징적인 의미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1.5도가 넘어가게 되면은 지구를 구성하는 시스템들이 한번 갔다가 못 돌아오거나 아니면 변화가 굉장히 가속되는 지점이 1.5도와 2도 사이에 확실히 몰려 있긴 합니다. 동아시아의 홍수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사실은 그 임계점 우리는 이미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라임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가 모레 두 번째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앞서 지난 5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뒤 검찰은 유 씨가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하고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 등을 추가로 적발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해바라기 씨 봉투에 필로폰을 숨겨서 몰래 들여오게 한 뒤 시중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주부 A씨는 심부름을 하면 한 번에 최고 10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다는 말에 해바라기 씨 봉투를 국내로 들여왔고 다른 조직원들은 이를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덜 익은 감귤 17톤에 비닐 등으로 보온 조치를 한 뒤 가스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강제 착색한 혐의로 서귀포시에 있는 선과장을 적발했습니다. 어젯밤 당진 영덕 고속도로 서세종 나들목 근처에서 18.5톤 탱크로리가 앞서가던 1톤 트럭을 들이받아 트럭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졸음 운전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추석 연휴 4일 동안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하이패스는 자동으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일반 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하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됩니다. 현대차 노사가 5년 연속 파업 없이 임금과 단체 협약 교섭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가결로 현대차 노사는 2019년부터 5년 동안 무분규 타결을 이어가게 됐고, 이는 1987년 현대차 노조 창립 이후 처음입니다. 깨니진 더위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오늘도 현재 서울 기온이 약 27도까지 올랐고요. 하늘은 흐리지만 공기는 다소 후덥지근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내일은 전국에 가을비가 내리면서 서울 낮 기온이 24도까지 뚝 떨어지겠는데요. 이 하루 만에 기온과 날씨가 무척 크게 변하는 만큼 건강 잃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중부지방에서는 종일 흐린 하늘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비는 새벽에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오전 중에는 전국으로 확대하겠고요. 충청 이남과 영동 지역에서는 모레까지 비가 계속되겠습니다. 수도권에는 많게는 60mm의 비가 오겠고요. 특히 남해안과 동해안에는 100에서 120mm 이상의 호우가 집중되겠고, 경남 해안과 제주 산간에는 최대 150mm가 넘는 큰 비가 예상됩니다.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만큼 안전사고와 시설물 피해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비가 내리며 낮 기온은 전국에서 25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24도, 광주와 대구 25도 예상됩니다. 내일 막바지 늦더위가 누그러진 이후에는 비교적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비가 그친 뒤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17도를 보이는 등 아침 공기가 다소 쌀쌀해지겠습니다. 이 내일과 모레 남해안과 동해안에는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호우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 많은 비가 쏟아졌던 남해안에 또 한 차례 폭우가 예보되면서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추가적인 비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고은재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로 넘어오면서 이르면 오는 21일 모레 표결에 들어갈 수도 있게 됐습니다. 다수당인 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여야는 오늘도 충돌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